제가 편입을 가르쳤는데 편입은 1년에서도 따라가는데요? 재수에서도 막 뒤집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대치동에 환상이 있어요. 신화적인. 레알 마드리드 데리고 한 2부 리그 해가지고 간신히 이긴 이 정도 성과를 갖고 막 자랑하는 거나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대치동에 정신과 병원이, 소아정신과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건 중학교 1, 2학년 때 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중학교 1학년이 지금은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내신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런 때는 약간 그 공부 자존감적인 측면에서 1등도 좀 해보고 반장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좀 명문학원으로 그때 가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 유초등 때 움직여요. 네. 왜 그러냐면 그놈의 친구, 네. 친구가 중요한데 또 아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울리고 그러는 부분에서 또 힘들고 애가 또 민감하기 때문에 갑자기 바꿔주면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익숙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기본을 하고 사교육을 따라가줘야지 갈 수 있지 않느냐. 네. 또 이제 현실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명문학원으로 갑자기 옮겨가지고 학원을 보냈더니 우리 애가 들어갈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니까 들어갈 학원이 없대. 그럼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고 일찍 들어올 걸 그래서 여전히 내가 좀 너무 순진해서 이런 식의 사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냉철하게 제가 입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외부에서 안 되는 애가 명문학원의 환경을 바꿔준다고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공부 그릇이라는 게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애는 비명문 학군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그런 애를 명문 학군으로 갔을 때 뭐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비명문 학군인데 성과가 안 되는 애를 여기서 환경을 바꿔준다고 되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 5, 6학년 정도가 좀 적절하고 늦어도 뭐 중학교 1, 2학년에도 괜찮다. 그럼 지금같이 뭐 선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6년 해서 따라가겠느냐. 제가 편입을 가르쳤는데 편입은 1년에서도 따라가는데요? 재수에서도 막 뒤집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대치동에 환상이 있어요. 신화적인. 그 안에 가서 좀 그 환상을 만드는 이유가 겉으로 늘어나는 뭐 서울대 합격자 수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처럼 사실 좋은 자원을 갖고 대치동이 이 정도밖에 성과를 못 내는 거는 이 레알 마드리드 데리고 한 2부 리그 해가지고 간신히 이긴 이 정도 성과를 갖고 막 자랑하는 거나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합격자 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합격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명문 학군에서 학생이 100명이 있는데 여기서 서울대를 2명 보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대치동에 있는 명문 저기에서 500명인데 서울대를 뭐 10명 보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2명, 10명이니까 이게 지금 10명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지만 합격률로 보면 얘는 2%인데 이거는 뭐 0. 몇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로 사실 본다면은 대치동이 잘 가르쳐서 애들이 입시 성취가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자원들이 계속 꾸역꾸역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시가 30-40% 는다고 그래서 수시가 60-7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내신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수능은 재수 삼수에서 점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신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는 그냥 그 수시의 60-70%의 넓은 문은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정시로 올인해서 본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굳이 사실은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치동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뭐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탈대치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깨달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중학교 정도 다녔는데 너무 입시경제도 내신도 치열하고 아이가 너무 치여서 자존감도 없고 그러니까 대치동 외곽 쪽으로 좀 빠지는 거예요. 이 좀 강남 변두리 쪽이라든지 목동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강서구 라인이나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자존감도 좀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내신도 최상위권 내신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에 더 집중해가지고 원하는 학교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치동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반고, 전국 최강이라고 하는 일반고 재수 비율이 60에서 70%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수 삼수로 가고 거기도 안 돼가지고 미국 유학을 뭐 보낸다든지 뭐 이러는 부모들 얘기는 어디가 있나요? 이게 60-70%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감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허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사실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요. 뭐 지금 다른 교육 뭐 이런
그 패널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많아서 얘기하지만 대치동에 정신과 병원이 소아정신과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얘가 게임 중독에 네. 빠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거 못 견디고 그래서 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보통 이제 그렇게 문제가 터지면 이제 부모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네. 애가 지금 게임 중독인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그 은둔형 외톨이 네. 나오지도 네. 않고 거의 막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뭐가 그럼 이거 다 접고 그냥 가는 거죠.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하나 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도 초등 그 5, 6학년 때 와도 되는데 막 네. 유초등 때 일찍 와야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이 학생은 유치원 때 왔어요. 네. 유치원 때부터 와서 대치동에서 다니고 네. 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우울증에 빠진 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지금 최근에 숙명여고 그 입시 부정 네. 사태 그거 있었잖아요. 그걸 예. 어떻게 그 파악한 거냐면 지금 이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잖아요. 네. 그 학원에서 학원 레벨 테스트는 네. 부정 없이 딱 보겠죠. 네. 거기서 여기서 레벨 테스트에서 하고 이 학과는 3, 4반인데 여기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 다니는 어머니들이 이상하다 다 이제 민원을 넣은 거죠. 이게 네. 이럴 수가 없다. 네.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다 아니까 친구들이 어느 학원에 가는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너 가가지고 저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 봐서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싫대. 왜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가 내 친구보다 못한 학원에 가거나 레벨 테스트 떨어지면 그게 창피해서 싫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둘씩 그런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애가 이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너무 똑똑하고 사실 이게 그런 친구인데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이 가정도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아이의 공부 그릇을 알아보려면 네. 어느 정도? 뭐 심플하게 하나 증문즉답식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 중요합니다. 요즘 기승전 사실 수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까 학업 성취도 볼 때도 수학이 85% 이상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문과에서도 지금 수학이 안 되면 직업의 반이 날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과는 뭐 더더욱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 초등 저학년 때 수학적인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은 만약에 초등 저학년인데 얘를 뭐 사고력 수학에 보낸다, 뭘 수학을 보낸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 이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공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초등 수학이 뭐 아무리 요즘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래도 사실 공부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고 몇 번 이렇게 푸는 것만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학습지를 요즘 많이 시키잖아요. 네, 학습지 시켜보면 되거든요. 공부 머리가 있는 애들은 한 5분 만에 다 풀고 엄마 나 다 풀었어. 나 이제 나가서 놀아도 되지 이래요. 근데 공부머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한 시간 내내 그냥 낑낑대고 엄마 나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는 엄마 난 공부머리가 없어요 지금 공부 말고 다른 쪽의 진로를 뭐 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건데 신호를 보여주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습지를 바꿔야 되나? 뭐 학원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애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뭔가 공부밖에 길이 없으니까 너는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 돼. 애를 설득하고 학원을 보내고 이러면 벌써 사실은 공부 쪽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주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또 아무리 저출산이라고 그래도 지금 4년제 대학 정원이 35만이거든요. 네. 35만이 졸업을 하고 이 제대로 된 일자리, 비정규직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10만도 안 돼요. 아무리 그렇죠. 근걸 다 탈탈 털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도. 그러면 지금 25만은 실업을 예약하고 대학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현실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그러면 이 10만의 일자리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10만을 갈 수 있는 아까 소위 말해 그래서 이제 인서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졸업하고 나서 최소한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10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인서울 탑10 아니면 전국의 30위권 이 정도를 사실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빨리 방향선회를 해야 돼요. 애가 지금 국영수 문제를 풀어가지고 지금도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 1순위가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공지능에 있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바라고 애가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 대학 나왔더니 직업이 없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냔 말이죠. 공부가 아니게 그렇게 빠르게 신호를 보내주는 애들은 요즘 교육적인 패러다임에서 감사한 거예요. 아, 얘는 쓸데없이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그 돈 아껴뒀다가 진짜 집이라도 사든지
앞으로 주거 문제 아니면은 그 나중에 뭔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때 밀어줄 수 있는 한 방을 준비하는 게 나은 거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학습지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찔끔찔끔 사교육비 이렇게 쓰기 시작하다는 감당이 안 되는 지금 네.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영수를 잘해서 네. 뭐 좋은 학교를 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10만에서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가 네. 1980년대 후반에 네.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지능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뭔가 문제지 잘 풀고 그다음에 시험 점수 잘 받아서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계산 능력과 암기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능력으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네. 이게 내가 친구를 잘 사귄다든지 뭐 자연과의 교감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지능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지능 네. 이런 게 지금 저기 한다고 그래요. 네. 조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이가 네. 아이를 좀 믿고 기다려주고 요즘은 이제 아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줘야 돼요. 벌써 이게 국영수를 못하니까 보충해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 좀 그 어떻게 보면 하수적인 전략이에요. 네. 아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고 애가 공부가 애매하다 싶으면 빨리 외곽 전략으로 빠지고 오히려 그냥 그 지금 그 명문학원에 들어가서 집을 못 사고 그러는 이유가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학군의 역발상이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웬만한 그런 전세 가격이면은 그거를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실거주 비용을 더 낮추면 그 비용으로 소위 말해서 그 전세 끼고 집을 한테 사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런 전략을 하면서 실거주는 빠지고 애가 좀 더 잘하는 거 네. 집중하는 그렇게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주변에 이 노이즈가 많은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좀 중심을 잡고 네.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갖고 가장 이제 학군 고민의 가장 키워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다. 아,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